두 가지 정리가 있는데 최대, 최소의 정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최소의 정리라고 하는 거는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연속함수 fx입니다. 연속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보이시고 계시죠? 되나요? 연속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최대와 최소를 반드시 가집니다. 아무튼 연속함수 fx가요 닫힌 구간 a, b에서 최대 최소를 반드시 가진다라는 게 되어집니다. 근데 많이들 오해하는 게 대부분 쌤 당연한 이야기 하시네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a라 하겠고 여기가 b라고 한다면 어디가 최대죠? 여기가 최소고 여기가 얼마죠? 최대가 되죠. 맞죠? 보려는 그래프가 어디만 보니까 이만큼만 보니까요. 됐나요? 그런데 많이들 오해하는 게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 꼭 양끝이 최대는 아니야. 양끝이 최대와 최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의할 게 이거 양끝이 최대 최소냐고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말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구간을 여기서부터 A 잡고요. 여기서부터 B를 잡아주시면 보려는 구간이 여기서부터 A에서부터 B까지인데 양끝이 최대 최소가 되나요? 그러지 않죠. 여기 지점이 최대 최소가 될 수 있는 다른 지점이 존재할 거기 때문에 구간 A, B의 최대 최소가 꼭 양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양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의문점, 왜 꼭 연속인가? 꼭 연속이어야 하는가? 라는 의문점이에요. 왜 꼭 연속이어야 됩니까? 라는 의문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연속함수가 아니라면은 그래프가 좀 괴상망측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래프를 볼 수 있겠죠. 보시다시피 다음과 같이 이런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가 만약에 P라는 지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려는 그래프가 색칠된 그래프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되셨나요? 현재 어디서 불연속이 되어집니까? P에서 불연속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최대는 있습니다. 여기에요. 그런데 최소는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는 것 같다고 말하시면 돼요? 안 돼요? 함수값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는 없습니다. 이해 가셨어요? 결국에는 최대 최소 모두 다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때야 된다? 연속이어야만 됩니다. 구간 안에서요. 됐나요? 세 번째, 선생님 만약에요 문제에서 닫힌 구간이라 안 나와져 있고요 열린 구간이라고 나와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열린 구간 A, B에서 연속함수 fx의 최대 최소는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 닫힌 구간과 열린 구간, 얘 지금 닫힌 구간이죠. 최대 최소 정리는요. 열린 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열린 구간에서 최대 최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바로 얘는요. 이 최대 최소점 바로 극점이에요. 아직 기억 안 나시죠? 옛날에 배워가지고 극점일 때가 최대 최소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가 생겼는데요. 여기 열린 구간이에요. A, 여기 B라고 쌤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림 그려져. 열린 구간입니다. 열린 구간이니까 비어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고요. 여기가 되겠죠. 됐나요? 이게 최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겠죠? 맞죠? 맞죠? 근데 여기는 최대는 존재하네요. 맞죠? 최소는 여기 자체 최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녀석이 되겠죠. 맞아요? 둘 다 가질 수는 없다고요. 열려 있으면. 근데 만약에 둘 다 가진대요. 둘 다 가지 최대는 있지만 최소는 없어요? 최대는 있지만 최소는 없는 구간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프가요. 이렇게 구간 잡아주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최대는 극점, 최소가 극소가 되어지는 거죠.
이해 갔나요? 제 말은 열린 구간에서 최대가 되는 건 극대예요, 무조건. 알았어요? 열린 구간에서 최소가 있대요. 걔 무조건 극소여야 돼요. 알았어요? 최소가 있다면. 이해 가셨습니까? 이거는 나중에 극대국소에서도 얘기 나올 거니까 미리 설명을 좀 드려줬습니다. 선생님, 그럼 얘는 어떻게 활용됩니까? 라고 한다면 결론만 좀 내려드리죠. 어떻게 활용하냐고요? 이렇게 활용합니다. 최대 최소의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야 알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문제 최대 최소 문제 구하라고 하면 뭘 그려라? 그림을 그려서 푸십시오. 그래야 명확한 값을 구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왜 명확한 값을 알려면 구해야 되죠? 연속이라고 해서 최대 최소가 있긴 하지만 양 끝이 최대 최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야 정확한 최대 최소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왜 연속인지까지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되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대 최소 정리였습니다.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이값 정리도 마찬가지로 닫힌 구간에서 우리 이야기할 겁니다.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죄송해요. FA와 야 여름이야. FA랑 FB가 다르다라는 조건도 필요합니다. 됐어요? 이면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함수값 K를 가지는 점 C가 열린 구간 A, B에 있다. 이게 바로 사이값 정리입니다. 이게 함수값 점 C를 가진다는 거는 FC가 얼마다? K 이걸 만족하는 거고요. 여기 이 뜻은 뭐냐면 K라는 값이 FA보단 크고 FB보단 작다. 이런 뜻 아니면은 FB와 K가 FA보다 작다. 이 두 가지를 내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함수값 두 함수값 사이에 K가 있다고요. 이런 뜻이죠. 잠깐만 너무 어렵죠? 둥그름 잡기 식이니까 제가 이거를 시각화 시켜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시각화 시키겠습니다. 지금부터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구간 A와 구간 B를 잡습니다. 시각화 과정 잘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 A의 함수값인 F가 여기 있습니다. B 함수값인 FB가 여기 있습니다. 됐나요? F와 FB 사이에 뭘 그어요? Y는 K를 그어요. 됐어요? FA와 FB 사이 Y는 K를 그어요. 그때 이 점이 되도록 하는 이 X좌표 C가요. A와 B 사이에 있다고요. 반드시요. 이걸 사이값 정리다라고 합니다. 근데 점 C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야? 여러 개 나올 수도 있다고요. 이런 얘기겠죠? 만약에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을까요? 여기 선생님은 A라겠고 여기 선생님은 B라고 잡아준다고 하면은요. 여기가 FA고요. 여기가 FB죠. 그 사이에 Y는 K를 그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하는 점이 여기 하나, C1, 둘, C2, 셋, C3까지 적어도 하나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이게 사이값 정리다라고 합니다. 이해 가셨나요? 이해 가나요?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활용하는 방법 쓰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응용하냐라고 우리가 이용해 보면 바로 실근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볼 때 많이 활용되어지는 형질이 되어지겠죠. 또는 교점의 유무에 대해서도 당연히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용도로서 활용하게 될 텐데요.
먼저 좀 설명을 좀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볼게요. 실근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얘기해볼게요. 실근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리구간 A, B 사이에 이거에서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하면은요, FA와 FB를 곱했을 때 0보다 작으면 담과 같습니다. 이게 둘이가 동치가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런 말이죠. A일 때, B일 때가 있는데요. A일 때 함수값이 양수고 B일 때 함수값이 음수라면 연속적인 함수라고 칩시다. 연속함수면 이 두 가지가 무조건 매끄럽게 연결이 돼야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런 몇 개 나와요? 한 개 나오죠.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이런 몇 개 나와요? 세 개 나오죠. 즉 양쪽 경계함수 값이 다르면 무조건 저건 하나는 생긴다 이 말이죠. 됐나요? 되셨어요?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면은 궁금하신 거가 있거든요. 뭘 궁금해? 그러면 쌤 만약에 FA와 FB를 곱했을 때에 쌤 양수면요 A, B에서 실근 없는 건가요?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쌤 왜요? 0보다 작죠? 0보다 큰데요? 0보다 커도 만날 수 있어요. 즉 보통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A가 있겠고 B가 있는데요. 이렇게 있으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식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 말이냐. 이러면 실근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는 거잖아요. 이해 가셨죠? 네, 식은 2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FA 곱하기 FB가 양수라고 하면 식은이 없다고 보장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확인해요? 그래프 그려서. 그래프를 관찰하셔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얘는 반드시예요. 그냥 반드시 되는 거죠. 됐나요? 아 죄송해요. 이게 맞는 표현이죠? 이게 맞는 표현이겠네요. 맞죠? 이게 맞는 표현이겠네요. 존재한다고 해서 FA 곱하기 FB가 저거다나? 네, 둘 다 맞네요. 네, 맞다 됐네요. 그럼 뭐다? 반드시 존재한다고 하는 거니까 다음과 같이 풀어주면 되어지겠죠. 여러분들 하셔야 할 게 뭐예요? 이제 이짓거리만 계속 하실 거예요. A 찾고 B 찾고 넣어가지고 곱했을 때 음수인지 다 일일이 확인해 주셔야 되겠다는 거겠죠. 마이너스 2x 빼기 3은 0일 때에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을 고르라고 말했어요. 되겠어요? 실근이 적어도 하나는 오케이.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0,1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0,1 이번에 1,2 뭐 3번에 2,3 이런 것만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요. 되나요? 그럼 어떻게 풀까 봤더니 여기에 실근 존재한지 확인한다는 건 뭐예요? F0하고 F1을 곱해서 어떤지 확인해보면 되겠지. 맞죠? F0은 얼마죠? 마이너스 3이요. F1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죠. 곱했으면 뭐 나오죠? 양수 나오죠. 저거 하나 가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아셨어요? 반드시 가진다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 맞아요? 여기 구하겠습니다. F1이요? F1이 얼마죠? 마이너스 4죠. F2가 얼마죠? 1이죠. F1 곱하기 F2가 얼마가 되어집니까? 음수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가집니다. F2는 얼마였냐면 1이었고요. F3이 얼마냐면은 2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18을 치면은 얘는 양수죠. 곱했을 때요. 맞죠? 식은 반드시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가지는 것이 1,2라고 보시면 되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 시거리를 여러분 해주셔야 됩니다. 노가대로서. 두 번째 형태 볼게요. 두 번째 형태 뭐라고 적어놨었냐면요. 교점의 유무라고 적어놨죠. 어찌 보면 얘가 좀 더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차이 함수를 이용하면 빼기 함수 말하는 거예요. 차이 함수의 x절편을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죠. 쉽게 설명하면 차이 함수의 실근이라고 보셔도 되어지겠고요. 이렇게 의미해지 되겠죠. 어떤 얘기냐면은 y는 fx, y는 gx의 교점이다 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fx 빼기 gx는 0입니다라는 방정식을 푸는 거죠. 맞죠? 그럼 이걸 교점의 유무라고 하는 건 결국 뭘로 바뀐다? 실근의 유무로 바뀌죠. 맞죠? 그러면 이 문제와 다를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진 형태가 되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우린 뭘 만든다? 빼기 함수 만드셔서 실근의 유무로 바꿔서 푸는 거예요. 교점의 유무를요. 됐나요?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어 하려고 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얘들아 이러면 끝나. 좀만 기다려. 끝이야. 곧 극한 끝나. 좀만 더 버텨라.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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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이 이 세상 끝까지 달려라 겸이. 나 노래 이렇게 잘 부르지? 미쳤다. 가수 데뷔해야 된다니까 쌤. 쩔었다. 올려줘. 쌤 한번 떠볼게. 예, 보겠습니다. 됐나요? 얘들아 fx가 무슨 함수인지 알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만들 수가 없지. 맞죠? 하지만 해볼 수 있는 건 이 fs 유추해볼 수 있거든. fs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1 대충 찍어. 얘들아 막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마. 그 다음에 얼마야? 0,1이지. 대충 해. 1, 얼마야? 2지. 대충 해. 2, 얼마야? 1이지. 됐어요? 오케이? 그냥 단초롭게 연결시켜. 직선을 그냥 직선을 해도 돼요. 곡선을 해도 되고요. 단초롭게 연결시키십시오. 여기까지 되겠죠. 이게 확실한 직선이야. 함수야. 이것보다 더 꼬아질 수도 있어. 하지만 이게 일단 이게 기본이야. 알았니? 됐어? 거기에다가 y는 x와의 함수를 만드십시오. 0,0 지나죠? 마이너스 1,1 지나죠? 1,1 지나죠? 직선 그리십시오. 몇 개 좀 생깁니까? 하나, 둘, 3개 생기죠. 됐어요? 다시 실근 몇 개 생기다 적어도 3개. 더 생길 수 있지만 최소한 3개는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쌤은 좀 고급지게 풀어서 그러는데 아니면 원래 어떻게 풀어야 돼? 마이너스 1, 0, 1, 2 함수값 다 구한 다음에 빼가지고 양수는 중수인지 아셔야 돼요. 얼른 넣어서. 됐어요? 하자면 쌤이 지금 뭐 한 거? 유추해서 푼 거지? 문제에서 이렇게 구간을 넣으면 이 구간 다 뭐 해봐야 되더라? 이거 빼기 함수 만드셔서 다 뭐 해봐야 된다? 넣어보셔서 확인하셔야 돼요. 필수형 3번 문제부터 보면 되겠죠? 3번 문제 보니까 fx 곱하기 gx가 뭐래 얘들아? fx 곱하기 gx가 뭐라고 얘들아? x는 a에서 뭐다? 연속이라고 줬지 맞지 얘들아? f랑 g랑 곱했을 때 연속이라고 했지. 각각의 연속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 없어 얘들아? 각각의 연속이라고 말한 적은 없는 거야. 알았니? f는 문제에서 뭐래? f도 연속이긴 하네. 맞죠? 이해 가니? 얘들아 잠깐만 물어보자. f가 연속이지 맞지? 얘 연속이지. 그럼 얘는 뭔지 확실히 알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몰라. 자 이제 기억본 보자. fx가 연속이지 맞지? 그럼 제곱시키면 연속 될까 안 될까? 연속함수 제곱하면 뭐가 돼? 연속함수지. 네, 기억번 그래서 참이에요. 됐어요? 니은번 가면 니은 보니까 뭐라고 나와져 있죠? fx에다 뭘 곱했습니까? fx 빼기 뭘 곱했어요? gx 곱했죠 맞죠? 얘 전개 해봅니다. 전개 보시면 fx에 뭐가 되더라? 제곱되고 빼기 fx 곱하기 gx지 맞지? 맞아요? 얘 연속함수죠? 얘 뭐예요? 연속함수죠. 연속함수끼리 빼도 뭐가 된다?
연속함수가 되어져서 연속함수입니다. 뒷부분 볼게요. gx가 연속이냐 물어봤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불연속일 수도 있고 연속일 수 있어요. 답에 기억, 니은 되어지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얘들아, 4번 문제. 4번 문제 보니까 뭐로 나와주냐면 fx가 있는데요. 그 fx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fx 어떻게 나오냐면은 2x-3 x의 세제곱 플러스 2 x가 0보다 작고 x가 0보다 커 나갔다고 줬고요. gx도 볼게요. 얘들아, 나 문제 조건사 좀 풀고 있어봐. 눈으로 풀어봐. 그냥 구경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거야, 너희들한테. 됐죠? 자,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먼저 얘기 좀 합시다. 얘들아, 얘가 연속함수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거든? 되겠거든? 일단 확인부터 하자. 0보다 작을 때는 둘 다 연속함수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둘 다 연속함수지. 근데 어디가 가장 의심스러워? x는 0이 의심이 돼. 맞니? x가 0이 의심이니까 0인 지점에서 연속이면 보면 되겠네. 맞죠? 그러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보다 큰 쪽 갈 때, x가 0보다 작은 쪽 갈 때, x가 0일 때 이 세 가지가 같음을 보면 되겠지. 0보다 큰 지점에서 가자. 0보다 큰 지점은 여기 둘 다 0보다 큰 지점인 거지? 0 내면 2야. 0 내면 얼마야? k야. 그럼 2-k야. E 플러스 k. 됐어? 얘도 사실은 어디가 의심점이야, 얘들아? x는 0이 의심이지. 둘 다 연속인데 0일 때만 연속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얼마야? 2-k야. 되니? 한 개만 한꺼번에 하는 거야. 0보다 작을 때 여기다 0 넣으면 마이너스 3이야. 여기는 1이야.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3 빼기 1 되겠지. 됐어? 0일 때는 0보다 클 때는 어때? 똑같아. 왜? 크다에 둥어 들어가니까. 2 플러스 k야, 2 마이너스 k야.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네들끼리 다 어때야 돼? 서로가 같아. 얘네들끼리 서로가 다 같아야 되는 거라고. 배고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만족해 준다고 하니까 k가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4. 됐지? 이걸 만족한다고 하니까 이때 k 값이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6이 돼야겠죠. 됐어요? 맞아요? 6 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됐어요? 이게 a가 되겠고, 그러면 이게 각각의 k 값이 a, b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a, 이게 b여서 더하면 2가 되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어? 이 갔어? 얘들아, 불연속인 함수끼리 연산하면 연속이 될 수 있어. 뭐만 찾으면 돼? 의심점만 찾고 뭐한다? 확인하라고 하셨죠. 의심점 찾는 게 능력인 거야. 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스탠다드한 풀이부터 보겠습니다. 스탠다드, 클래식. 클래식은 영원하다. 클래식 풀이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얘들아, 먼저 얘 각각 요모점을 보니까 얘 무슨 함수야? 연속함수지. gx는 뭐야? 1을 넣어봐. 1 넣으면 1이지. 1 넣으면 0이지. 얘 뭐야? 불연속 함수야. 맞아? 어디서 불연속이야? x가 얼마일 때? 1일 때 불연속 함수니까 이 전반적으로 의심되는 게 누구밖에 없다? 1만 의심인 거니까 f 곱하기 g를 할 때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x가 1일 때 관찰을 하는 게 클래식이지. fx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전부 다 f1로 퉁쳐질 거야. 됐어요? g는 1보다 클 때는 얼마냐? 0이지. 1보다 작을 땐 1이야. 1일 땐 0이야. 그럼 0 곱하기 f1과 1 곱하기 f1이 어때야 돼? 그럼 필연적으로 f1이 얼마일 수밖에 없겠다? 0일 수밖에 없겠고, 문제 주어진
f가 3이라고 줬으니까 둘이 대입해서 뭐 한다?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답이 일단 나와주는 것 같아요.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르치질 않았죠. 내가 어떻게 가르쳤어? 우준아 설명해봐. 연속 곱하기 불연속에서 연속이 되려면 불연속인 지점에서의 연속인 함수값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고? 한 방에 내가 말했지. f이 0이라고 바로 구하는 거야. 한 방 이 과정이 어떻게 한다? 생략하라고. 이걸 왜 맨날 하고 있냐고 내 말은. 내가 왜 0인지까지도 뭐 했지? 설명했지. 그때 내가 강의 때 설명 다 해놨어요. 연속 곱하기 불연속인데 연속되고 싶어? 연속인 함수의 함수값이 0이면 돼.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 바로 보자마자 바로 뭐야? 이거 안 하는 거. 보자마자 1이 대 불연속이야? F이 0이고 F가 3이나 해서 바로 풀면 될 것을 이거를 하지 말자고. 이걸 생략하자고 내 말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잠깐 바라보시니까 현재 gx가 최고 참계수 1인 2차 함수인데 g0이 1을 줬다. g0이 2라는 건 무슨 말이죠? 뭘 준 거다? 상수항이 얼마인지를 제시해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를 어떻게 쓸 수 있다?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2다까지도 정리가 저는 된다 생각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니까 이 f가 무슨 함수죠? 불연속 함수예요. 맞나요? 이 겉함수는 연속함수죠. 불연속과 연속을 합성하면 부정형인데 문제는 연속이 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일단 속함수의 불연속인 건 그 불연속되는 그 x 지점만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언제 불연속이 됩니까? 0일 때가 의심이 되니까 이 0일 때만 연속임을 보여주면 답이 되어지는 거죠.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x가 0보다 큰 쪽에서 올 때,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x가 0일 때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g 오브 fx인데 제가 조금 나름 추격해서 푼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할게요. 0보다 큰 쪽에서 옵니다. f가 0보다 큰 쪽에서 온다는 거는 함수값에서 변화가 없이 계속 2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g2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0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는 이렇게 오는 건데 함수값이 1을 향해 가는 걸 보실 수 있겠고요. 혹시 얘는 1 플러스죠. 맞죠? 뭐라고요? 1보다 조금 큰 데니까 1 플러스죠. 근데 gx가 지금 무슨 함수야? 염속함수지. 그럼 방향성 필요해 안 필요해? 그냥 g만 쓰면 돼. 방향성은 필요 없어. 연속함수니까요. 0일 때는 함수값이 얼마입니까? 2죠. 그냥 g2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엔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결국엔 뭐다? g2와 뭐가 똑같다? g 얼마 똑같아요? 1이 같다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거네요. 맞나요? 이걸 보고도 여러분들 감각이 없으시면 안 되겠죠?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자마자 그냥 넣는 친구들이 있겠죠. 넣어줄게요. 4 더하기 얼마? 2a 플러스 2라고 하는 게 g2고요. g1은 1 더하기 a 플러스 2여서 이것 등식 풀어주시면 a 값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됐나요? 아니면 어떤 친구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세요? 저는 똑똑한 기하학 푸는 사람인데요. 함수값이 구웠을 때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그럼 대칭축이 얼마가 될까요? 2분의 3이 대칭축이 돼야 되겠죠. 맞아요? 대칭축 구하는 곳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것이 2분의 3이 돼야 되니까 a 값이 얼마인 거 알 수 있겠다? 마이너스 3이라는 거 바로 아실 수도 있게 되겠죠. 두 가지 다 옳은 답이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풀어주시면 되어지겠죠. 자, 얘 같은 경우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와 1일 때가 x좌편이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집니다. 되나요? 근데 2일 때 함수값 찾으셔야 돼요. 2일 때 함수값이 얼마가 되어지냐면은 2일 때 얼마가 되겠다 함수값이 3이 나와주고요. 왼쪽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얘는 2x-1인데 2는 실제로 3이고 길기가 2인데요. 2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다 봤더니 이렇게 생기겠죠. 뭐 지금 얘들 어디서 어디까지 봐 구간 얘들아? 0에서 어디까지 봐 얘들아? 4까지 보지. 4일 때 함수값 구할게요. 4 넣으면 얼마입니까? 7. 그러면 4일 땐 7 해가지고 여기가 함수값 7까지 나와주네. 이렇게요. 됐나요? 그럼 여기 함수값도 구하긴 하셔야겠죠. 근데 문제 어디서 어디까지 봐? 0에서 어디까지? 7까지 보죠. 맞죠? 4까지 보죠. 그럼 0에서부터 언제까지? 4까지 본다는 거죠. 누가 최소? 마이너스 1 최소.
마이너스 1이 최소 함수값을 써야 되니까 최대가 얼마? 7이라는 결론을 얻어내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 최소값 구했습니다. 됐나요? 뭐 항상 경계가 답인 건 아니니까 그래프 그래서 확인하는 게 맞아 얘들아? 얘는 운이 좋게 경계가 최대 최소가 나와준 거죠. 8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은 절대값 2x 마이너스 1이 나와져 있겠고요. 갖다 x분의 1 플러스 2다 나와져 있는데요. 얘가 문제 읽어보시면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라고 문제에 나와져 있죠. 맞죠? 당황하지 마시고 이항하시라고 제가 빼기 함수로 해석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이항시키십시오. 이항을 무조건 시키십시오. 그럼 난 뭐만 관찰하면 돼요? 이 녀석이 뭐만 관찰하면 돼? 음량 변동만 확인하면 된다. 그런 얘기가 되어지죠. 됐나요? 쌤 이거 자체를 그냥 쌤이 F라고 가정해보고 문제 풀게 지금부터 하셨어요? 1부터 2, 3, 4, 5, 6, 7, 5, 6까지 나와져 있죠. 함수값 전부 다 구하세요.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얼씨구나, 좋구나, 지와, 좋다, 다 집어넣어. 날이 셀 거야? 할게요. F를 구합니다. F를 구해보시면 1내주시면 1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어집니다. 이렇게요. 우진아 집어넣고 있냐? 그럴 줄 알았어. 안 집어넣을 줄 알았어. 내가 너. 못 따라올 줄 알았어. 어디를 못 따라왔어? 형이 얘기해줄게. 형이 지켜줄게. 어디 못 따라왔어? 아 뭐야 계산을 못 사칙연산? 사칙연산 형 믿어. 형 그냥 형이 하면 맞다 생각해. 하겠습니다. 이 집어넣을게. 2 집어넣으면 4죠. 4 빼기 1은 얼마죠? 3이에요. 3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2니까요. 1 빼기 2분의 1이 돼서 2분의 1이니까 얘는 양수입니다. 답이 벌써 나왔죠? 다음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인 거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왜냐면 왜 그러죠? F1 곱하기 F2가 뭐니까요? 음수니까요. 쌤 답이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 모두 구하라고 안 했잖아. 맞지? 하나만 있을 거죠. 그냥 답이 바로 나와서 답 1번이 되어집니다. 되셨죠? 즉 어떻게 나오든 쫄 필요 없이 빼기 함수 이용해서 방정식으로 풀어주면 어렵지 않겠죠. 네, 이것으로 극한 모든 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절 씹어먹는 거 아니죠? 과자 씹어먹는 거죠? 약간 그 절 씹어먹는 것 같네요. 먼저 미분의 정의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미분의 첫 시작은 뭐부터 시작하냐면요. 평균 변화율부터 시작합니다.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하는 거는요. 변화율의 변하는 값들의 평균을 의미하는 건데 좀 더 직관적이게 설명하죠. 어차피 두 번째 표현이니까 얘는 그냥 뭐랑 똑같다? 두 점의 기울기랑 똑같습니다. 그냥 두 점이라 쓸게요. 두 점의 기울기와 똑같이 이해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곡선이 있습니다. 여기 한 점을 선생님이 A라 하겠고 이 한 점은 뭐라고 합니까? B라고 볼 수 있겠죠. 맞죠? 그러면은 이 점과 이 점의 평균 변화율이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식을 좀 써보면 이만큼 함수값을 FA라고 했고 이만큼 함수값을 FB라고 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평균 변화율, 즉 기울기를 말하는 거죠. 두 점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방법은요. B-A분의 B만이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FB-FA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점의 그냥 기울기만 구해주시면 되어지겠죠. 되셨나요? 되지진 않았고 되신 거죠? 알겠습니다. 문제 이제 이렇게까지 우리가 평균 변화를 배우게 되는데 좀 잠깐만 몇 가지 좀 이렇게 하면은 색다른 게 없으니까 몇 가지 좀 특색적인 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를 우리가 x의 증가량, x의 변화량 해서 델타 x라고 씁니다. 델타 직가상각형 그리고 x 그리시면 돼요. 델타 x. x의 변화율이란 뜻이에요. 델타 아시죠? 델타 포스? 뭐 여러분 같이 여러분 베타멜 같은 분들 모르겠죠? 델타를요. 괜찮습니다. 여기는 편집 당연히 되죠. 델타 y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델타 y가 됩니다. y 값의 변화량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평균 변화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즉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델타 x 분의 델타 y라고 쓰실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되셨나요?
이게 평균 변화리가 되어지겠죠. 자, 지금 오늘 표정 좋지가 못해요. 벌써부터 마음에 안 드는 문자들이 많이 나올 거죠. 오늘 아마도 식을 한 7편 6번 정도 지울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 진도 많이 안 나가요. 진도는 많이 안 나가요. 저는 은채가 있기 때문에 은채가 빠져날 진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네, 됐죠?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 근데 저 평균 10번 이상 치워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수업 반절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A에서 이번에는요, 여기를 선생님이요, 이 X 변화량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녀석을 뭐라고 두려고 하냐면요, 이 X 변화량을 뭐라고 두면 차이를 이만큼 쌤이 H라고 두려고 합니다. H요. 그럼 제 마음이에요. 따지지 마요. 기분 겁나 나쁘네요. 왜 따져요? 내 마음이야. 네가 뭔데? 내 마음이라고. 아, 싫어? 알았어, 뭘로 잡을까? 그래, 알았어. 우진 이렇게 우진 잡아줄게. 우진. 됐죠? 됐냐? 이러면 되냐고. 진짜. 그래, 그럼 여긴 A 더하기 우진이 되겠고요. 왜? 싫다면서 H가 어쩌라고 그럼 나보고. 내 문자 아무거나 잡은 거야, 그냥. 알파벳 아무거나 쓰면 안 돼? 그래서 답을 했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라고요. 알았어요. 알았어. H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A 더하기 H라고 잡아줄 겁니다. 그냥 차라리 H라 둘게요. 그러면 우리 이 함수 값이 FA 더하기 H가 되겠고, 이 함수가 FA가 되어지니까 우리가 얘를 또 어떻게 쓸 수 있죠, 여러분들요? X 증가량과 둘이 뭐 해주셔야겠어요? 빼주셔야겠죠. 흔적을 남길게요. A 더하기 H에서 A를 뺀 게 바로 뭐다? X 증가량. 그리고 F의 A 더하기 H 빼기 F의 A가 되어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뭐 정리하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다가 뭐 H분의 F의 A 더하기 H 빼기 FA가 되어지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나요? 또는 아까 오지리가 따져서 제가 좀 쫄았는데요. 알았어요. 그냥 델타 X 써도 돼? 델타 X라고 쓸게요. 제가 그러면요. 그럼 여기를 뭐로 쓸 수 있죠? A 더하기 델타 X 쓸 수 있겠죠. 맞죠? 오케이? 되나요?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도 있죠? A 더하기 델타 X 빼기 A분의 F의 A 더하기 델타 X 빼기 F의 A라고 쓰셔도 되겠고, 그냥 델타 X분의 F의 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라고 쓰셔도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평균 변화, 이 전부 4개의 식이 전부 다 뭘 의미한다? 평균 변화를 의미할 거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평균 변화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제 수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펼치게 되어지냐면요, 이 두 점 사이의 간격을요 엄청나게 좁혀요. 완전하게 일치하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한다? 가까이 가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얘라고 한다면 B를 어디로 보내요? A로 보내보자 이거예요. 지금 의문점. 됐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여러분들요? 차이가 점점 없어지겠다고 했으니까 델타 X를 뭘로 보내요? 얘는요? 0으로 보내보자고. 차이를 없애보자고, 점점요. 얘는요, 차이인 H를 0으로 보내보자고요. 얘도 차이가 델타 X죠? 델타 X를 0으로 보내보자고요. 즉, 이 두 점을 완전 가까이 붙여보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해 가니? 근데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여기 잠깐 봐볼래? B가 A로 움직이는 거죠, 맞지? 얘가 A로 가는 거지. 차이가 0이 된다는 건 얘가 A로 간다는 거지. 즉, 뭐는 항상 고정돼 있다? 한 점은 고정돼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할게. 뭐라고? 한 점 반드시 뭐가 돼 있어야 되더라? 한 점이 고정돼 있어야 돼. 뭐라고? 한 점은 고정거고 한 점은 뭐 해줘야 돼? 움직여야 돼. 고정된 한 점과 동점 한 점이 돼야 돼요. 이렇게만 되어진다고 한번 해볼게요. 아셨어요? 되셨니? 네. 그렇게 한번 진행해보죠. 그래서 두 번째, 차이를 점점 좁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찰해볼게요. 저 지금부터 그림 그릴 텐데 그림 못 그렸다 딴지 거는 순간 수업 1시간 연장하겠습니다. 딴지 거... 오늘 날 새겠다 이거요? 좋아요? 누가 방금 시비 걸었죠? 좋았어요.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오케이. 네, 승부 받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쌤 여기 B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A와 B의 평균 변화는 이만큼이죠, 맞죠? 제가 B를 점점 오른쪽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B가 여기 있던 함수값이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로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이만큼의 평균 변화로 되어지겠죠, 맞죠? 점점 이게 가파르게 점점 올라가는 게 보이실 것 같아요. 얘도 점점 당겨보시면 여기에 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점이 되겠죠, 맞죠? 점점 이것들이 가까이 쭉쭉 오다 보면은요, 얘가 마치 부채처럼 펼쳐지는 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마치 이 점에 이 접선의 기울기와 동일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뭐가 된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착착착착착.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려서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됐나요? 물어보셔도 되는데 질문 없으신가요? 저 계속해도 돼요? 네, 좋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마치 뭐랑 똑같게 되는 거냐면은 이 A에서 뭐랑 똑같아요? 접선과 어떻게 됩니까? 1차가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 이 A라는 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을 의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고 한다? 순간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순간 변화를 구했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순간 변화를 구했다고요? 이 A라는 점을 고정시키고 B라는 점을 계속 왼쪽으로 A에 가까이 가면서 평균 변화를 구해봤더니 초라락 펼쳐지면서 결국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아지겠다라는 걸 관찰을 한 거죠. 수학적으로. 되셨나요? 그럼 따라서 얘를 식으로 쓰면은요, 리미트 얘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B가 A로 움직이죠. B-A, B가 A로 움직이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다가 평균 변화를 썼죠. 평균 변화를 뭐였었죠? B-A분의 FB-FA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요. 됐어요? 이게 바로 순간 변화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되는 거야? 좋아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요, 제가 여기를요, 여기 이 두 점 사이에 차이를 뭘로 둘까요? 제가 H라 둘게요. 됐죠? 그러면은 이 점이 여기에 가까이 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이 H가 점점 어디로 간다? 차이가 점점 없어진다, 줄어든다는 거겠죠. 이해가세요? 차이가 줄어들어야 여기 점, 줄어들어야 여기 점, 줄어들어야 여기 점, 줄어들어야 여기 점 해서 아예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따라서 리미트 어디로 갈 때에 차이가 점점 0이 될 때에 A 더하기 H 빼기 A분의 F의 A 더하기 H 빼기 FA는 뭐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순간 변율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네. 됐나요? 됐어? 네, 좋습니다. 계속 되죠? 네. 그럼 리미트 쌤이 이번에 이거를 쌤 뭘로 둘 수 있죠? 델타 X로 둘 수도 있죠. 맞죠? 그럼 이 델타 X가 점점 뭘로 됩니까? 0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럼 델타 X분의 델타 Y도 뭐로 둘 수 있다? 순간 변화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됐어요? 고마워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괜찮고 너는? 괜찮아? 안 괜찮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괜찮지?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전부 다 뭘 의미한다? 순간 변화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쌤이 이 그린 건 연속함수에 불연속함수에 제가 지금 여기다 그린 게요. 네, 지금 여기다 그린 게 쌤이 기본적으로 연속함수임을 기초로 다지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됐나요? 연속함수 기본으로 다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떠고 싶었던 얘기는요. 이 녀석이 한 점 향해 가고 있죠. 맞죠? 맞아요? 어디로 향해 가죠? A를 향해 가죠. 맞죠?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요. F'A라고 말합니다. 표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어요? 얘가 점점 어디로 가죠? 이 차이가 얼마로 가죠?
그러면은 얘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A로 가는 거죠. 이미 A에 고정되어 있는데 A로 가는 거니까 얘도 뭐라고 쓴다? F'A라고 쓸 수 있겠죠. 됐어요? 여러분들께서 차이를 전적 없애주면 어디로 갑니까? 이 차이가 얘가 A로 가죠. 얘도 F'A가 됩니다. 되셨어요? 그럼 결국엔 뭐다? 이 모든 것이 순간 변열이고 순간 변열을 이렇게 쓴다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거죠. 됐나요? 근데 얘들아 너희들 물어보고 싶은 거 있지 않니? 이거 극한이지? 얘가 결과로서 나온 거잖아. 숫자로 나왔겠지, 맞지? 결과 함수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지. 다시 한번 말할게. 이게 지금 뭐야? 평균 변화율이지. 다시 한번 말할게. 이게 지금 뭐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인 거잖아. 다시 볼게. 나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얘를 좀 정리해보면 이거잖아. 평균 변화율의 지금 여기다 극한을 먹인 거지. 맞니? 평균 변화율의 극한인데 그럼 극한이라는 거는 지금 한 점량에 가지. 그 극한 값이 있는 거잖아. 그 극값이 있다는 건 뭐야? 우극한과 좌극한이 어때야 돼? 같아 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서도 오지 않겠냐고. 맞아요? 맞니? 근데 난 그냥 이걸 A 더하기 H라고 쓸 거야. 왜 A 더하기 H라고 쓸까? 여기도 A 더하기 H고. 왜? H가 0보다 작은 데 살아가면 뭐가 돼? 음수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됐어요? 이해가니? 잘 봐. 얘를 좀 갖고 오면 리미트 H가 0보다 큰 쪽에서 올 때나 리미트 H가 뭐로 갔다 0보다 작은 쪽에서라고 해야지. 그럼 얘나 얘는 오른쪽에서의 순간 변화율. 얘는 뭐야? 왼쪽에서 순간 변화를 의미하는 거라고. 이 두 개가 어때야 돼? 같아 할 거 아니야. 평균 변화율. 잠깐만 내가 쓸게요. 미안 얘들아. 내가 쓰기 귀찮아서 한글로 쓰는 거니까 잠깐만 이해해 주렴. 이 두 가지가 어때야 돼? 지금 같아 할 거 아니야. 맞지? 이게 같다라고 하잖아. 맞아? 그럼 얘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얘가 진짜로 순간 변열이 가능한 거라고. 얘를 우리 뭐라고 한다? 순간 변열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럴 때의 상을 뭐라고 하냐? 얘를 바로 미분 계수라고 합니다. 발전해서 얘는 뭐라고 한다? 접선의 기울기라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셔야 할 첫 번째는요. 바로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에다가 두 가지의 약속을 걸었습니다. 조건 첫 번째는 연속인 함수여야 됩니다. 라는 거고요. 미분 계수 쓸게요. 그냥 미분 계수와 미분 계수가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같아져야 되만 걔가 미분이 가능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이유를 하나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불운속인 함수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걸 선생님이 이걸 A라 할게요. 됐어요? 되나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죠? 평균 변화부터 구하겠죠, 맞죠? 여기 선생님이 A 더하기 H 찾겠습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갈 거니까 H가 0보다 큰 쪽에서 가볼게요. 우미분계수 구하는 거예요. 됐죠? 해보니까 이렇게 점점 좁혀져서 기울기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평균 변화율이요. 됐나요? 왼쪽에서 와볼게요. 왼쪽도 A 더하기 H인데 얘는 H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럼 얘도 해보면 이렇게 되어지겠죠. 미분계수 이거 됩니다. 여긴 어떠한 상수로 나오지만 얘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버리죠. 맞죠? 보시다시피
불원속의 상태라면 우미분계수와 저미분계수가 같아질 수가 없어요. 애초에요. 오케이? 근데 얘는 연속 중에서도 극한값이 없는 연속이죠. 쌤, 그러면 만약 극한값이 있는 연속은요? 왜 저는 될 것 같은데요? 될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은 정말 돼지실 줄 알아요. 여기 있다고 보겠습니다. 함수값이요. 됐나요? A 더하기 H 제가 해볼게요. A 더하기 H에서 H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우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얘는요?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플러스 무한대로 갑니다. 됐어요? 왼쪽에서 오시면 어떻게 되냐고요? 왼쪽 온다고 쳐볼게요. 왼쪽 오시면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요. 미분계수 자체가. 그러니까 저 평균 변화 자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연속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조건 1을 제가 지금 증명해 드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건 2에 대한 얘기 보죠. 쌤, 왜 우미분계수, 저미분계수 같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설명을 좀 제가 들어볼게요. 연속의 함수를 제가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하나 그려드리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보겠습니다. 되나요? 이 지점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요? 한번 구해볼까요? 오케이? 해볼게요. 이 지점이 A 더하기 H인데요. 왼쪽에서 올 거니까 H가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이 갈 겁니다. 그럼 평균 변화 구해보시면 평균 변화 뭐 나옵니까? 그냥 이게 평균 변화이죠. 맞죠? 근데 왼쪽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평균 변화 또 귀찮지만 쓸게요. A 더하기 H H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갑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죠. 이거죠. 둘이 같나요? 평균 변화, 순간 변화율이 어떻습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되지가 않는 거죠. 우미분계 저미분계에서 같아야 된다고. 극한값이 존재하려 하지를 않잖아요. 지금. 됐나요? 선생님, 근데 쌤 지금 무슨 짓거리 하시는 건가요? 잘 봐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제가 증명해 드렸죠. 근데 얘를 우리가 식적으로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연속이고 우미분 저미분계수 같아야 된다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은 리미트 x가 a보다 리미트 x a가 h가 0보다 클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 빼기 fa 같다. 리미트 h가 0보다 작아져 볼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 빼기 fa가 같으면 이걸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요? 맞죠? 이게 같은지 다른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식적으로는 이런데요. 이걸 풀으시면 답이 돼요. 에이? 그런데 문제는 뭐야? 나는 그림으로도 보고 싶어. 됐어? 그러면 연속은 뭐야? 빵꾸가 있나 없나 보면 되죠. 맞지? 빵꾸 그리고 뭐 보는 거야? 끊어진대. 진대가 있으면 되는데 빵꾸도 없어요. 그래서 끊어진 데도 없어요. 연속이야. 그림으로 봤을 땐 그렇다고. 이건 뭐야? 기하학 그래프적 그래프적 관점은 이렇다고요. 얘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래프적 관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뭐가 있으면 안 된다? 첨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첨점이 없어야 된다고요. 즉 뭐다? 뾰족하면 안 돼요. 첨점이 없다는 게 되는 거죠. 지금 얘가 지금 뾰족한 이 지점이 바로 뭐야? 얘가 첨점이니까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됐나요? 됐나요? 미분이 불가능한 이유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겠죠.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잠깐 오른쪽 좀 줘도 될까요? 이거 이해 가세요, 여러분들요? 그럼 얘들아, 미분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연속이면서 우미분과 저미분이 같아야 돼. 근데 문제에서 그림으로 줬어. 식이 아니야, 그림이야. 그럼 어떻게 해석해? 끊어지거나 빵꾸 뚫린 게 없어야 돼. 그리고 뾰족한 데가 없으면 미분 가능한 지점이야. 그런데 식으로 풀면은 연속이면 증명해야지.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같아겠고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어때야 돼? 저미분계수는 이 극한식에 집어넣으면 돼. 의미분계수 여기다 극한식에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 됐어요? 근데 잠깐만 여기 지워도 돼요?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요. 여기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학교에서도 문제 풀면서 느끼시는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평균 변화율에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곧 뭐다? 순간 변화율이었죠. 미분계 쓰고 접선의 기울기였죠. 근데 얘가 사실은 뻥이에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은요 미분계 수가 아니에요. 이게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평균 변화율 극한은 미분계 수가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 왜 저희는 다 미분계 수를 배우죠? 미분계 수로 해석이 되는 경우만 배우셔서 그래요. 대부분은 미분계 수가 해석하지 못하는데 되는 것만 문제를 물어보고 되는 것만 풀어서 그러는 거죠. 제가 한번 그것들에서 몇 명이 따져볼게요. 그래서 주식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우린 기계가 아니고 생각하는 동물이고 수투는 뭐다? 생각할수록 성장하는 거예요. 기계처럼 풀면 수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깊이 하셔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보세요. 첫 번째, 좀 몇 가지 조건 줄게요. 먼저 그러면은 선생님 그렇다면 거꾸로 물어봐야지.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미분계수가 아니야. 맞지? 근데 너희들은 뭘로 해석하길 원해? 미분계수 해석해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럼 미분계수로 해석되는 조건들이 필요해. 그걸 지금 알려줄게. 빠밤빰빠밤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야? 그러면은 평균 변화의 극한이 미분계수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야. 조건 증명해 줄게. 지금부터 다 적어도 아까처럼요. 조건 1. 첫 번째는요. 정점 한 개, 동점 한 개여야 돼. 정점이 한 개고 동점이 한 개여야 돼요. 두 번째, 한 점을 향해서 가야 하고요. 네. 조건 3은 분자의 차가 분모에 있어야 하고요. 조건 4는 양쪽에서 관찰해야 해요.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한다면 걔는 미분계수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차근차근. 조건이요. 조건 3부터 먼저 맞춰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보시면 f의 a 더하기 h 빼기 fa고요. 여기 a 더하기 h인데요. 여기 h가 들어가죠. 맞죠? 이렇게요. 맞죠? 이게 평균 변화율의 극한인데 제가 말하는 분자의 차가 a 더하기 h와 a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a 더하기 h와 이 둘의 차이가 얼마죠? h죠. 맞아요? 둘의 차이가 h죠. 그러니까 분자의 차가 분모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a에 1 더하기 2h 빼기 f1이다 라고 하고 여기 선생님이 뭐라고 써야 할까요? 분자의 차니까 얼마? 2h가 분모 와야 되는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분자의 차가 분모 와야 돼요. 됐어요? 이게 분자의 차가 분모에 온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한 점량해가 된다고 했었는데 얘가 지금 어디로 가죠? h, 얘 극한 씌워볼래요? h 0으로 가면 이만큼이 얼마로 가죠? a로 가죠. 얘도 a로 가고 여기는 a에 있죠. 이런 식이 돼야 돼요.
얘 얼마로 가죠? h가 0으로 갈게 얼마로 갑니까? 1로 가죠. 얘는 이미 1에 있고요. 되셨어요?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럼 얘를 비로소 뭐라고 쓸 수 있나 봤더니요. 얘 따라오고 있나요? 네.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겠고요. 얘가 이제 A로 벌레 잡으려다가 아 진짜 됐죠? 그래서 얘가 모두 다 A를 향해 가기 때문에 F'A라고 볼 수 있겠고 얘가 둘 다 어디를 향해 가죠? 1을 향해 가죠. 얘는 F'1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되셨나요? 그 1이 왜 1인 거야? 얘가 가는 지점이 1이 되는 거야. 됐죠? 일단 여기는 안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에서 밖에 누구죠? 조건 1하고 조건 2를 조건 4 보도록 할게요. 현재 조건 1이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요. 정점 한 개고 동점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 빼기 fa인데요. 얘는 지금 뭐예요? 정점이죠. 맞아요? 얘는 뭐죠? 동점이죠. 이렇게 정점 하나 동점 하나 있으면 얘는 뭐가 될 수 있다? 미분계수를 해석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런 경우 말하는 거예요. h가 0으로 갈 때에 h분의 2h분의 f의 a 더하기 h 빼기 f의 a 마이너스 h 얘를 보니까 분자의 차가 분모에 있죠. 근데 얘는 움직이는 점 몇 개예요? 얘도 움직이고요. 얘도 뭐예요? 얘도 움직이죠. 얘는 미분계수가 된다 안 된다? 얘는 미분계수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되셨어요? 두 번째 조건 4를 제가 볼 거고요. 조건 4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에 h분의 f의 a 더하기 h 빼기 fa인데요. 우리가 이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우미분계수, 잔미분계수를 확인해야 되는 거겠죠. 맞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h가 0보다 큰 쪽에서 올 때의 h분의 f의 a 더하기 h 빼기 fa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h가 0보다 작은 쪽 올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 빼기 fa라고 쓸 수 있죠. 맞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 a 더하기 h라는 거는요 a보다 큰 거죠. a 빼기 h는 어때요? a 더하기 h는 0보다 작으니까 이게 뭐 a보다 어떤 부분이죠? 작은 부분이죠. 즉 양쪽에서 관찰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이렇게 바뀌었어. 리미트 잘 보세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에 h분의 f의 a 더하기 h의 제곱 빼기 f의 a고요. 여기가 h 제곱이 붙어 이렇게요. 됐나요? 그럼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리미트 h가 0보다 큰 쪽 갈 때 h 제곱분의 f의 a 더하기 h의 제곱 빼기 fa가 되겠고 리미트 h가 0보다 작은 쪽 갈 때의 h 제곱분의 f의 a 더하기 h의 제곱 빼기 fa가 되는 건데요. 얘는 h 제곱이다 보니까 얘는 a보다 큰 거죠. 근데 이거 A 0보다 작은 거잖아. 0보다 작은 걸 뭐 했어? 제곱했지. 그럼 얘 뭐가 돼버렸어? 양수가 돼버렸네. 얘는 h 제곱이잖아. a보다 큰 거잖아. 됐어? a의 양쪽을 관찰해야 되는데 a의 큰 쪽밖에 해석하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얘는 미분계수로 해석할 수 있다 없다? 미분계수로 해석할 수가 없겠다라는 거야. 항상 양쪽에서 오면서 동점은 한 개, 두 개, 동점 한 개, 정점 물어봐. 물어보는 거 아니야? 물어보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 뭐? 아니 오케이 알겠어. 네. 저 괴롭히지 않아요. 아 양쪽에서 움직이고 동점 하나, 정점 하나면서 분자차가 분모에 있고 한 점을 향해 가야 된답니다. 이래야만 평균 변화의 극한을 뭘로 해석할 수 있다? 미분계수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겠죠. 여기에는 여러분들 별 이변이 없으세요.
근데 여기가 조금은 예외가 존재해요. 여기에서 예외가 존재합니다. 그 예만 가르치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지을게요. 지어도 되겠어요? 여기 오른쪽에 잠깐만요. 네. 해볼게요. 잠깐 해도 돼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조건 1은요,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잠깐만 해볼게요. 어떤 경우가 있나? fx를 선생님이 절대값 x-1이라고 제가 적을게요. 알았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하면요. 잘 봐봐요. 애들이 이거 보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애들이 이걸 보고 이렇게 오해합니다. 아, 너가 F'1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 F'1이라고 생각할까요? 얘 어디로 가죠? 얘 어디로 가죠? 얘 F'1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근데 이거 그래프 그려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1인 지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요? 뾰족하죠. 그러니까 애들은 어떻게 해요? 1일 때 미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미분 불가능하니까 F'1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해요. 문제는요. 이해 갔어요? 네, 이해 갔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문제는 이거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유무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요. 흔하게 아이들이 오해하는 게 뭐다? 얘를 뭐로 해석한다고요? 얘를 F'1로 해석한다는 건데 이러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되죠? 몇 개 점에서 움직이죠? 2개 점에서 움직이니까 얘는 미분계수가 아니에요. 쌤,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부터 관찰해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첫 번째는 쌤이 증명할 때 쌤이 식으로서 증명하겠습니다. 뭘로 푼다고요? 식으로. 여기 보세요. 리미트 우극한 저악한 다 확인해가지고 극한인 거니까요. 0보다 큰 쪽에서 관찰하겠습니다. 2h 되겠고 0보다 크다는 건 이게 1보다 큰 거죠. 1보다 큰 거지. 1보다 크면 이거 1보다 큰 수 집어넣으면 절대값이 어떻게 돼요? 양수로 바뀌어지겠죠. 1 더하기 h 집어넣으면 그게 뭐만 나와요? h만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1-h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1보다 작아요? 커요? 작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붙겠죠? 그럼 마이너스 h로 나누는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죠? 죄송해요. 됐어요? 네. 지금 보고 계시죠? 아, 오케이. 네. 지금 이해 못 간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이해 갔다고 제가. 마이너스로 가니까 저거는 플러스로 되고. 네네. 이해 못한 것 같아. 아니구나. 그러면 반대 아니에요? 아, 그러네. 죄송해요. 그냥 여기 h 내봤죠. 맞네요. 다시 한번 1 빼기 h 집어넣을게. 알았죠? 1 절대값 1 빼기 h에 1을 빼는 거죠. 맞죠? 절대값 마이너스 h죠. 이거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그러니까 이게 뭘로 나와요? h로 나와야 돼요. 근데 앞에 빼기가 있으니까 빼기 h 쓴 거예요. 됐어요? 얘 계산은 뭐가 돼요? 0이 돼요. 분자가 0이니까요. 됐어요? 따라왔어? 그 다음에 리미트 h가 어디로 갑니까? 0보다 작은 쪽에서 갑니다. 여기 2h 들어오겠고요. 1 플러스 h인데 h가 음수죠. 1 플러스 h는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h가 음수니까요. 1 플러스 h는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은 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생겨야 돼요? 마이너스 h예요. 이해 안 가죠? 그러면 천천히 할게요. 얘는 절대값 h고요. 빼기 일단 천천히 할게요. 1 빼기 h 집어넣으시면 뭐가 됩니까? 여기 마이너스 h가 생기죠. 근데 h가 현재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붙겠고요. 얘는 양수죠. 그대로 나오는데 플러스 h로 나와서 얼마가 됩니까? 이 자체가 0이 되는 겁니다. 우극한 저악한 함수값이 우극한 저악한 극값이 어때요? 같죠? 얘 존재하는 거예요. 됐어요? 두 번째, 내가 이거를 그래프적으로 관점을 시켜줄게요. 그래프적으로 이해시켜 드릴게요. 문제 바라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1에 대해서 대칭인 절대값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면 1 더하기 h는 이만큼이죠.
1-h는 얼마만큼이에요? 이만큼이죠. 이 둘이 정확하게 대칭돼요. 이 둘의 평균 변화는 이만큼이죠. 근데 h를 점점 줄이니까 1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평균 변화를 계속 일정하게 얼마가 됩니까? 평균 변화 자체가 0이 됩니다. 그래서 0이 답인 거예요. 됐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양쪽 다 움직이는 건 미분계수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네, 기다릴게요. 양쪽 다 움직이는 건 미분계수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들이 뭘 오해한다고? 뭐야, 분자체 분모에 있네? 둘 다 1로 가네? F' 1이네? 뾰족해서 1일 때 미분계수 있어, 없어? 없네? 하고 틀렸다고 한다고. 얘는 미분계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고, 내 말은. 됐어? 그냥 평균변의 극한값이야. 그냥. 미분계수가 아니라 평균변의 극한값이라고. 그런데 선생님! 그런데요. 그럼 맨날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을 좀 내려줄게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그럼 조건 1에 대해서 좀 제가 보완을 좀 해볼게요. F의 미분 가능성이 보장돼 있다고 합시다. 뭐라고요? F가 뭐가 가능하다고요? 가능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요, 미분계수로 해석 가능합니다. 이게 하이라이트, 제 말은요. 원래는 미분계수가 아니야, 의미 자체가. 근데 그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보장을 시켜주잖아. 그럼 미분계수로 해석할 수 있다. 비로소. 우주의 눈빛이 샤라웃하게 쳐다보고 있죠. 뭐라는 새끼야, 갑자기 오늘 미분계수 아니었다가 지가 미분계수 맞다고 했다가 생쇼를 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속으로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납득이 된다, 아니면 설명을 해달라, 난 이걸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미분 가능한 부드러운 함수 제가 하나 만들게요. 이 지점은 선생님이 A라 할게요. A보다 조금 큰 쪽에서 만들고요. A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왜 쓰는지, 다 왜 둘 다 A 더하기 H인지 알죠, 이제는요? 네, 이렇게 오는 게 H가 0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건데요. 여기 평균변을 구해봤더니 어떻게 되니까 점점 이렇게 돼서 이게 됩니다. 얘는 오는 건데 H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건데 그래프가 이렇게 점점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일치하게 돼서 뚝 떨어지게 되죠. 미분 가능하다면 이게 됩니다. 미분계수 해석할 수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완할 게 뭐야? 원래는 안 되지만 만약에 어떻게? 만약에 F가 뭐가 가능하다? 미분이 가능하다면 뭐가 된다? 미분계수로 해석할 수 있다가 되어지겠죠. 이 상황에서요. 원래는 안 되지만 미분 가능하면 되는 거라고요. 이해 갔어? 됐죠? 됐어요? 네, 전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되죠? 되죠? 아, 빨리 말 돼, 안 돼. 네, 갑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조건 4 볼게요. 조건 4에서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요. 조건 4가 왜 안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조건 4 왜 미분계수가 아닙니까? 물어볼 수 있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걸 선생님이 A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에 H분의 F의 A 더하기 H의 제곱 빼기 FA고요. 여기 H 제곱이라 쓰겠습니다. 이렇게요. 됐어요? 오케이? 얘가 존재하냐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존재할까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죠?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죠? 네, 안 할 것 같다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분자의 차가 분모 있죠? 둘 다 A를 향해 가죠. 얘들을 F'A라고 해석합니다. 얘를요. 근데 A에서 지금 뭐 어때요? 뾰족하죠? 맞죠? 그럼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A에서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쪽에서 와야 되는데 한쪽만 관찰한 거예요, 지금요. 뭐라고요? 뭐가 대칭이면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양쪽 관찰이 안 돼요. 여기 h 제곱이어서요. 대칭해도 양쪽 관찰이 아니라니까요.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라고요. 그럼 얘를 계산할 때 첫 번째 제가 뭘로 해서 식으로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식으로 해석하겠다는 건 리미트 h가 어디로 갑니까? 0보다 큰 쪽에서 가는 거죠. 맞죠? h 제곱분의 f의 a 더하기 h의 제곱 빼기 fa죠. 됐어요? 식과 그래프를 한꺼번에 볼게요. 왜냐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아셨어요? 잘 봐요. 됐어요? 됐니?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야? 이게 뭐야? a보다 뭐 쪽이야? a보다 조금 큰 쪽인 거지. 봐라. 그러면 여기 a라고 보면 a에서 a보다 조금 큰 개가 a 더하기 h 제곱이야. 심지어 이거는 h가 0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니까 그냥 직선이어서 그냥 이거야. 맞아? 리미트 h가 0보다 작은 쪽에서 h 제곱분의 f의 a 더하기 h 제곱 빼기 fa인데 h가 음수지. 제곱하면 뭐가 돼? 양수. 얘도 a 더하기 a 양쪽이야. 내 말은 얘도 뭐야? 얘도 이거야. 여기가 a 더하기 h의 제곱인데 얘도 이렇게 가는 게 h가 0보다 작을 때도 이거라고. 이것만 보는 거라고. 오른쪽만 관찰하고 있다고. 이 두 가지가 어때요? 같잖아요. 맞죠? 얘나 두 가지가 어때요? 그러니까 얘는 극각값 존재하는 거라고요. 극각값이 존재해요. 그냥 받으잖아요. 극각값이 존재하는데 미분계수는 아니라고요. 제 말은요. 이해 갔어요? 미분계수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미분계수가 아니야. 얘 그냥 평균변의 극한인 거야. 단지 한쪽만 관찰했을 뿐이라고. 됐어? 근데 너희들 미분계수를 이거 해석하고 싶잖아. 지금 솔직히 미분계수 해석했으면 좋겠잖아. 왜냐면 미분계수를 계속 배울 거니까 어차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이게 되고 싶잖아. 미분계수를 해석하고 싶잖아. 얘도 조건이 하나 딸려져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으면 될까? 미분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으면 돼요.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요. 얘 미분이 어때요? 불가능한 함수죠. 근데 fx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 이 미분계수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요 좀 정리해드리자면은 4번 조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주어지잖아요. 그럼 미분계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선생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리미트 이렇게 해석이 2차함수가 있는데 3차함수가 있는데요. 여기 a라고 할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제곱분의 f의 a 더하기 h의 제곱 빼기 fa라고 하잖아요. 맞죠? 얘가 아까 해봤지만 계속 오른쪽만 관찰하죠. 맞죠? 오른쪽에서 관찰하겠습니다. 오른쪽 관찰해서 평균변을 구하면은요, 그냥 이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f'A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뭘 때만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만 이게 먹힌다는 겁니다. 됐어요? 결국엔 뭐야? 일반적으로는 해석이 된다는데 미분계수 해석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만 돼?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만 이게 먹힌다고요. 미분계수 해석할 수 있다고요. 그럼 문제 써줄까 안 써줄까요? 써줘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 써주던가 아니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란 말이 있으면 그게 무슨 함수예요? 미분이? 그러니까 다항함수 fx다 또는 미분 가능한 함수 fx다라고 하면 얘는 미분계수가 돼요. 얘도 미분계수가 될 수 있다고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 다항함수 fx라고 나와져 있잖아. 맞아? 걔는 무적이야. 그게 되면 그냥 조건 2번, 3번만 만족하면 돼. 무조건. 뭐 양쪽에서 오든 하나가 동점이든 그런 걸 신경 쓸 필요 없이 분자차가 분모있고 한 점을 향해 간다고 하면 돼. 그건 만족하면 미분계수 해석할 수 있어. 뭐만은 다항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근데 그냥 함수라면 이 네 가지를 다 보여줘야 돼? 싹 다 만족할 때면 미분계수가 돼. 됐어? 아닐 때는 미분계수 해석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함수면. 되셨어요? 그래서 내 말하는 건 식을 보고 미분계수를 해석할 때 이걸 알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지. 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만 수업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는 이어서 다음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